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허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채널명이 강현수 투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기존 구독자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 강현수 투자 검색해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채널명이 강현수 투자로 바꿨습니다. 교보증권 불패왕 수차례 차지했고요. 실전투자대회 하나증권 전국 우승도 여러 차례에서 상금을 제가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자, 저희 연구실에 오면은 상패가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팩트고요. 실전투자 속도인가 안정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강의다. 상당히 중요한 강의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무지성으로 개념 없이 뭘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참으로서 뼈 때리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설명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게 돼. 주제를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자, 그러면은 단기 투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단기 투자는 여러분들이 저도 이 분야에 평생 강의를 했고 엄청난 제자를 길러냈고, 저 제자 중에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방송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리얼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단기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단기 투자를 한다. 내가 단기 투자를 희망한다. 내가 단기 투자를 배운다. 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단기 투자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기법을 하나 배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 투자는 기술적 분석 능력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기본적 분석이 아닌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요. 단기 투자는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차트 능력.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 차트의 패턴, 이동 평균선, 거래량,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처럼 한눈에 딱 파악이 돼야 돼요. 경력이 얕은 초보자가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며칠, 단순하게 몇 개의 기법을 배웠다. 안 되잖아요.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해본 사람 많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는. 두 번째, 단기면은 시장의 뉴스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시장의 뉴스가 어디 하나의 매체에서만 뜨나요? 증권사 사이트에서도 뜨고요, 네이버에도 뜨고요, 기타 신문에도 뜨고요. 다양하게 뜹니다, 여러분. 이거 한눈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단기 매매하려면. 그래서 실시간으로 경제지표, 기업 뉴스, 글로벌 이벤트를 반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이라는 거는 한두 달, 두세 달, 뭐 세네 달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또 단기 매매는 뭐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요. 리스크 관리. 손절매 기준, 그 다음에 포지션 크기, 비중을 딱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손절매는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이,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이 10의 이익을 얻을 때와 인간이 10의 손실을 볼 때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느냐. 10의 이익을 보면은 10만큼 기분이 좋고 10만큼 즐거워. 땡큐. 그런데 10의 손실을 볼 때는 20만큼, 10의 손실을 볼 때는 20만큼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 손절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광석과 같이 짧은 순간에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 하다 보면은 손실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손절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손절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수십 년 동안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저도 손절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초보자가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손절 쉽게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이고 난 안 되면 손절하지. 마음은 뭐 굴뚝 같죠. 해보세요. 실전에 돈을 넣고 해보세요. 여러분. 되는지. 예?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러한 폐단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는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예? 단기 매매는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돼. 빠른 의사결정. 그런데 아차 할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빠른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초단위, 이것도 초단위. 또 분단위. 시간 단위는 단기 매매는 시간 단위 너무 늦죠? 초단위, 분단위. 어? 초단위, 분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해야 돼. 그러면 초단위, 분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려고 보면 화장실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응?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때로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때로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컴퓨터라는 기계가 가끔은 또 다운이 돼. 이유 없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다운이 돼. 그럼 다시 부팅을 해야 돼. 그 동안에 가격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 또한 어떻다? 디테일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닙니다. 아, 이런 조건이 있구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단기 매매는 이러한 것을 알고 어떻다? 수많은 경험을 해야 돼. 수많은. 그것도 어떻다? 실전 경험. 그럼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성격이 또 다 달라. 내가 단기 매매의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장기 매매의 적성에 맞는 사람인데 지금 단기 매매 설명하니까 단기 매매만 가지고 설명할게. 내가 성격이 단기 매매의 성격이야.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감내를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감내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아야 돼. 장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가 훨씬 경험치가 높아야 돼. 순간순간 판단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단기 매매는 섹터를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 돼. 섹터 파악, 예를 들어서 뭔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STF 반도체, AA 반도체 중에 초전력 반도체 중에 제주 반도체,
뭐 반도체 장비, 리노 공업,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아, 반도체주가 가는구나. 아, 원전주가 가는구나.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한전산업, 한전기계. 아, 원전주가 가는구나. 그럼 이 중에 또 대장주를 찾아야 돼. 대장주가 찾았다. 그게 계속 갑니까? 또 대장주가 바뀌기도 해. 이것을 경험이 몇 개월 된 친구들이 배운다고 할 수 있다? 꿈 깨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드린 걸 잘 들으시면 이래서 안 됐구나, 저래서 안 됐구나 알 수가 있다니까. 아무도 이런 걸 이야기 안 해. 그 누구도 이야기 안 해. 한 사람도 이런 걸 이야기 안 해. 내가 답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는 투자를 해보면 느낍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썼느냐? 소크라테스 1번 체크 딱, 그거 맞추기 위해서 공부했죠. 그런데 투자를 해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엄청난 내공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자신도 그걸 느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슴에 얹고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경험이 있느냐?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느냐? 내가 엄청난 순발력이 있느냐? 화장실도 안 가고 심지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1등 대장주가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뀌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뉴스를 한 방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딱 보고 이거는 내 자산에 몇 프로 들어가야 된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러한 능력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갖춰져도 시장이 뒷받침 안 되면 또 안 돼요. 에? 그래서 또 어떻다? 자금관리, 단기매매 자금관리, 순간적으로 내가 자금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해야 돼. 심리통제, 공포와 욕심, 흔들리지 않고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당연히 단기매매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건 기본입니다. 각오해야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뭐 거래를 많이 해도 수수료 많이. 세금 많이 나가죠. 또 데이터 활용 능력이 있어야 돼. 호가창 보는 능력, 거래량 평가하는 능력, 변동성 지표 보는 능력, 실시간 데이터를 체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캘핑 매매가 좋으냐, 데이 트레이딩 매매가 좋으냐, 오늘 스윙 트레이딩에 좋은 종목이냐, 자신에게 맞는 그 패턴에 맞는 그 시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복귀와 학습. 단기 매매자는 더 열심히 복귀해 봐야 돼. 매매 후 기록을 남겨야 되고, 복귀를 해야 되고, 패턴을 찾아봐야 되고, 내가 무엇에 성공했는지 무엇에 실패했는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 순간순간 이루어지니까 판단이 더 빨라야 돼.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려야 돼. 무조건. 아십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란 말이야. 이게 준비가 안 되는데 뭐 강의 들으면 된다, 뭐 책 읽으면 된다. 아이고, 꿈 깨세요, 여러분. 투자가 그렇게 간단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요즘 취업이 힘들어 난리인데
누구나 다 해가 누구나 다 성공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제자 중에는 매년 손실만 나다가 공부 안 했겠습니까? 공부했죠. 매년 손실만 나다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부업도 하고 알바도 하다가 이제 뭔가 좀 알겠어, 깨달음 얻었어.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나가지고 복구 다 하고 이제 뭐 매덕을 벌었습니다. 뭐 이런 전화도 오고 이래. 그럼 이 몇 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느냐? 또 내가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해 돈이 커졌어. 그럼 이거 단기 매매로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는 소액으로 해야 돼요. 왜냐? 단기로 파닥파닥 움직이는 종목들은 금액을 크게 못 들어갑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시대가 올라오면은 그때는 중장기를 병행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면 어때요? 내 투자금이 커진다. 그러면 중장기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찍히는 대형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해보면 압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 평생 내가 시드가 늘어나는데도 단기 매매만 한다. 맞지가 않다니까, 트렌드가. 해보지도 않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해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는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알고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장기 투자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러면 또 어떤 실력이 또 있어야 되느냐. 장기 투자는 또 이러하죠.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와 달리 필요한 기술이 또 다릅니다. 장기 투자는 또 인내심이 있어야 돼. 인내심이. 뭐가 있어야 돼? 인내심이 있어야 돼. 인내심이. 장기 투자는 먼저. 왜냐? 단기 변동을 견뎌내면서 올라가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 예? 단기 변동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재무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 왜냐?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 가져갈 수 없죠? 불안해서. 왜냐? 부도날 수가 있잖아. 감자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주가가 다 떨어지고 부도나면 뭐 휴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재무 분석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재무 분석을 여러분들이 다 해드리잖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무를 가진 종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설명해 드리잖아요. 예? 그 재무 분석을 이거는 장기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제표. 예? 성장성 산업이냐 또 분석해야 되고. 왜냐? 성장성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성장성 이때도 그 주식이 속해 있는 산업의 전망. 산업의 전망을 해야 돼요. 산업의 전망 제가 해드립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거시경제 이해력이 있어야 돼. 거시경제라는 거는 미시경제와 대비되죠. 미시경제는 작은 조막송 경제, 거시경제는 큰 경제. 거시경제의 이해력이 있어야 돼. 예? 그럼 무슨 말이냐? 금리. 제가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 이걸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산 투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항상 포트를 짜라 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면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분산 투자는 왜 해야 돼? 포트를 왜 짜야 되느냐?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 샀어. 이게 같이 다 올라가면 수익이야.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A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B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C라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D라는 종목이 갑자기 감자를 한대. 갑자기 대주주가 무슨 공금을 횡령했대. 갑자기 여기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와버렸어. 이거 폭락을 한다니까요. 이거 경험 많이 해보시죠. 폭락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다른 주식에서 수익이 나거나 자산이 보호가 되니까 여기서 폭락을 해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방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부 다 좋은 주식이야. 그럼 나 여기 몰빵을 했어. 그럼 이게 폭락을 하거나 부도가 난다. 그럼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리스크 관리는 분산을 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경우 이거는 누구도 예측이 안 됩니다.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트를 짜라는 말씀을 드리게요. 이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중장기 꼭 오래 가져가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걸 파동이라 그래요. 파동이 모여서 추세를 만들어요. 무슨 추세? 상승 추세. 이 한 파동을 먹겠다. 한 파동을 먹겠다는 거는 단기 매매 아닙니다. 이거 며칠 가져가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는 홀딩 매매, 뭐 한 파동 매매, 아주 뭐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단기 매매 이렇게 속할 수도 있어요. 한 파동만 먹는 거예요. 한 파동은 뭐 어떻다? 보통 20%, 보통 잘 먹으면 30% 먹고 나오는 게 한 파동 먹는 거예요. 이 파동 먹는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기 매매처럼 막 조급하게 안 움직여도 돼요. 이거 한 파동을 먹는 거니까, 며칠 가져가는 거니까. 요거도 좋은 매매 방법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굳이 뭐 차트 떼어놓고 오늘 하루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이 매매를 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라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어때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치 주식을 사가 30%의 수익을 났어. 그럼 130만 원이잖아요. 130만 원 또 투자해서 또 어떻다? 뭐 운이 좋아가 30% 수익 났어. 그럼 어때요? 3, 3은 9, 3일은 3. 그죠? 100만 원이 어떻다? 3, 3은 9, 100만 원 30%, 3, 3, 9, 3일은 3. 30만 원 수익, 100만 원 투자에 30만 원 수익 났다가 2년 39만 원 수익 나잖아요. 30%. 그럼 복리로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리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가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수익이 누적되는 구조니까, 누적된데 또 누적되고 하면은 금방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리 효과,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능력. 포트폴리오를 짜는 자체가, 제가 설명드렸죠. 포트폴리오를 짜는 자체가 위험의 관리가 되고요. 하나가 잘못돼도. 그 다음에 비중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비중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잘 올라가고 여기서 잘 올라가는데 요거는 빠져. 이거는 손절해도 되잖아요. 손절이 쉽게 나가죠. 왜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손절이 쉽게 나갑니다. 이거는. 피터 린치가 5개 종목을 베팅을 했어. 피터 린치는 5개 종목을 베팅했어. 그럼 이 중에 2개만 올라갔다 그러잖아. 나머지는 뭘 했다? 다 손절했다잖아. 손절은 짧게, 이익은 크게 가져가니까 결국은 수익이더라. 세계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도 성공 확률이 몇 프로다? 30%입니다. 떨어지는 건 빨리 자르고 오르는 거는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 성공 확률 30% 가지고 세계적인 투자자가 된 게 누구다? 피터 린치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장기 투자도 당연히 투자 계획 세우잖아요.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 내가 진중하게 깊이
투자 계획을 세우고 투자 계획을 깊이 생각해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 단기 투자는 분초를 다투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장기 투자는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몇 시간, 며칠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다 투자 계획을 지키기가 더 쉽지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지속적 학습 관리, 뭐냐, 시장의 변화, 뭐 뉴스 보도 나오고 신문 보도 나오고 인터넷 들어가도 나오고. 그럼 어때요? 시장의 변화, 새로운 신사업의 트렌드, 뭐 뉴스 보도 나오고 저 강의 들어도 나오고 인터넷 들어가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럼 파악을 하기가 훨씬 시간을 가지면 파악하기가 쉽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생활 자금하고 내가 투자 자금하고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긴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니까, 중기 투자니까, 한 파동 먹는 투자니까 장기적인, 중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내가 은퇴를 했을 때에 내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할 수 있다. 파동 먹는 매매, 일봉상 한 파동, 그 다음에 중기 투자, 추세,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실적 좋은 것들. 어떻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의 빠른 기술보다 꾸준한 원칙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매매자가 갖춰야 될 덕목, 장기 매매자가 갖춰야 될 덕목, 단기 매매의 장점과 단점, 장기 매매의 장점과 단점 대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팔고 나왔어. 내일 장이 어떻게 움직여?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그 장점이 있어요. 장기 매매자는 어떻다?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단기 매매의 장점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공부와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판단력과 엄청난 속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또 알아야 돼. 장기 매매 장점은 이렇게까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또 장점이 있다는 것도 또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 나는 단기 매매만 한다. 오늘 사가 내일 팔고 아니면은 그날 판다. 그런 사람들이 야 나는 하루 이틀 했다. 2, 3일 했다. 한두 달 했다. 1년하고 성공했다.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나는 시드가 다 깨져봤다. 거지도 되어봤다. 나는 모든 자산을 다 잃어봤다. 이런 사람들이 단기 매매한다. 나는 경력이 엄청나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저 말이 맞잖아요. 하루아침에 잘 됐다. 단기 매매.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돼? 단기 매매 성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고 엄청난 고통이 필요하구나. 각오를 해야 돼.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콤하지요. 오늘 사가 오늘 팔고 수익 납니다.
기법 배우면 됩니다. 달콤하죠. 됩니까? 해보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저 이야기가 맞고요. 저 이야기가 철학이고요. 저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꿈을 깹니다. 뭘 깬다? 꿈을 깹니다. 진짜로 돈 많은 사람은 계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1세대. 오늘 단기 매매의 장단점과 장기 매매의 장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전 투자의 모든 철학을 알려드리는 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면은 게임은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